책은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책은담 제5장 하겠습니다. 5장이 해석을 하면 이렇네요. 늘 귀에 거슬리는 말만 들리고 마음에 거리끼는 일만 있다면 이는 오히려 덕을 연마하는 숫돌이 된다. 반대로 귀를 즐겁게 만드는 말만 들리고 하는 일마다 즐겁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을 독에 빠뜨리는 길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늘 귀에 거슬리는 말만 들리고 마음에 거리끼는 일만 있다면 이는 오히려 덕을 연마하는 숫돌이 된다. 반대로 귀를 즐겁게 만드는 말만 들리고 하는 일마다 즐겁다면 이는 오히려 자신을 독에 빠뜨리는 길이다. 네.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된다.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자가 보면 여기지언. 역자가 거스를 여기예요. 귀이 여기 귀에 거슬리는 여기지언. 그것을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고 하고요. 불심지사. 이 불심이라는 게 또 마음을 거스리는 건데요. 불심지사,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일.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다? 덕을 연마하는 숫돌이 된다. 숫돌, 지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수행적 지석. 그러니까 내를 수행시키는 지석이다. 연마한다. 숫돌을 간다. 우리 숫돌, 요즘 젊으신 분들은 숫돌을 잘 못 보셨을 텐데, 어떻든 칼을 갈려면 숫돌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숫돌을 가지고 칼을 계속 깎아 나가니까 그게 연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시죠? 타산지석. 타산지석이라는 말은 이게 얘기에 나오는 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다른 산의 돌. 그런데 원래 그 원문이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즉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은 가이, 뭐뭐 하는 걸 쓸 수 있다. 어디에? 공옥. 나의 옥돌을 다듬는 데 쓴다. 원래 동일한 경도의 이 광물은 서로 갈면 잘 안 갈려요. 그러니까 다른 경도, 다른 굵기의 광물들을 서로 부딪혀야 이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옥이 있는데 옥이 있어도 이 옥을 가지고 잘 갈아야만 이게 옥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러면 그 옥은 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산이 아닌 다른 산에 있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산에 있는 다른 경도의 돌을 가지고 와야 내 옥을 제대로 다듬을 수 있다. 즉, 꼭 나랑 같은 걸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 그게 그 다른 산에 있는 돌이 내 돌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내 돌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으면 좋은 거를 본받고 나쁘면 나쁜 거를 보고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타산지석 가이공옥이라는 말도 뭔가를 가는데 연마하는 데 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논어에 그게 나오잖아요. 삼인행이면 필류아사원이라 이 말 들어보셨죠? 세 명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중에 꼭 한 명은 있다. 누가? 나의 스승이 있다. 그 말을 그래? 그러면 세 명이 같이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나보다 뛰어나야만 아사언, 나의 스승 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자가 아자에 사자가 스승사자인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은 그 범위에서는 내 스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마인드죠.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에 그리끼는 일만 있어도 왜 이렇게 안 돼?
제가 예전에 그 뭐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 돌을 만나면, 돌을 발견하게 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한 번 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생각한다. 그런 문장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돌을 보고도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귀에 거슬리는 말 들으면 짜증은 나겠지만 아 이게 나를 연마시키는 숫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자의 또는 군자의 돌이겠죠. 그 공자가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양약은 고어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어는 역어이나 이어행이라. 이거 옛날에 한문 시간에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자, 양약은 좋은 약. 좋은 약은 고자가 괴로울 고자 또는 쓸 고자예요. 어구, 어자가 어조사 어고, 구가 입구. 즉, 어구는 입에 쓰다. 양약은 어구나. 이어병, 이자가 이롭다. 어조사 병에. 그러니까 병에는 이롭다. 이어병. 그래서 양약은 어구나 이어병이요. 또 충언은 이렇게 뭔가 충심이 담긴 그 말은 역자가 거스를 여기거든요. 되게 거슬린다. 어디에? 내 귀에. 충언은 역어이나 이어행이라. 이롭다 어디에? 행.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롭다. 자, 이것과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는 얘기가 맹자의 그 고자 챕터에 나와요. 맹자 고자 챕터에 나오는 이 문장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자가 말하길 여기서 수는 순임금이에요. 수는 농사를 짓다가 떨쳐 일어났고 부열은 성벽을 쌓는 일을 하다가 기용되었고 교력은 어물과 소금을 팔다가 기용되었고 관이오는 옥리에 즉 그 감옥에 잡혀 있다가 기용되었고 손수고는 바닷가에 살다가 기용되었고 백리해는 시장에서 살다가 기용되었다. 이렇게 여러 케이스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의 근골,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의 몸을 곤궁하게 하고 어떤 일을 행함에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뜻대로 되지 않게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왜? 이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고난을 참는 성품으로 만들어 그가 할 수 없었던 일도 해낼 수 있게 하기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라는 요 문장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뭔가 큰 일을 맡기려 그러면 먼저 뭔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뼈와 근육을 수고롭게 하고 마음도 괴롭히게 하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왜? 그래 해야 이게 내부적으로 내공이 쌓여서 이 고난을 참는 성품이 되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까 책은담은 앞에 이제 귀에 거슬리는 말, 마음에 거리끼는 일, 이거 오히려 내 덕을 연마하는 숫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반대로 내 귀를 즐겁게 만드는 말만 들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이는 오히려 자신을 독에 빠뜨리는 길이다. 여기서 보면 독을 짐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매제 짐독, 매자가 매몰된다, 파묻는다, 매제 어디에 파묻는다, 짐독에. 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짐새,
짐새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요. 그 기새에 있는 맹렬한 독입니다. 이 짐새는 중국 남방에 사는 새인데요. 몸은 붉은 빛을 띠었고요. 부리는 검은 빛을 띤, 그 다음에 눈은 검은색이고, 주로 이 짐새는 뱀을 잡아먹는데요. 뱀. 그런데 이 짐새에게는 온몸에 도끼가 있기 때문에 배설물이나 깃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즉사한다고 합니다. 무섭죠. 맹독을 갖고 있는 새가 바로 짐새인데, 그 짐새가 뿜어내는 독을 짐독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귀를 즐겁게 만드는 말만 들리고 하는 일보다 즐거우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게 결국 뭐다? 결국은 짐독에 내가 쏘이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내가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내가 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뭔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어서 내가 그거를 돌파하려고 바둥바둥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힘들었을 때, 그리고 막 괴로워하면서 그거를 돌파하려고 노력했을 때 일들이, 그 당시 상황들이 잘 기억이 되고, 그때 제가 의도했고, 그때 제가 기획했던 내용들이 뒤에 저를 많이 발전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잘 되고 제 마음대로 좀 잘 되고 이랬을 때는 꼭 중간에 사고를 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만하게 되거든요. 뭐 일이 잘 되니까. 결국은 그게 나중에 저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담 5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일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익은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음식의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오직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특별한 재주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지인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는 다만 평범할 뿐이다. 한 번 더요. 잘 익은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음식의 참맛이 아니다. 참맛은 오로지 담담할 뿐이다. 신기하고 특별한 재주가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는 지인이 아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자는 다만 평범할 뿐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게 오히려 오래가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인이란 말이 나와요. 이 지자가 지극할 지자거든요. 그 지인. 이 지인이라는 말은 원래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이 희로애락을 이렇게 뭐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이런 감정의 업 앤 다운, 희로애락을 초월한 도가의 도인을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장자의 각 편에는 지인이란 말도 나오고, 또 신인, 이렇게 신신자 써가지고 신인 또는 진인, 참진자를 써서 진인, 또 천인은 하늘 천자 써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인, 신인, 진인, 천인 이런 단어들이 장자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들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다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좀 이렇게 인간의 그런 어떤 번잡함을 뛰어넘은 초월한 사람을 표현을 하는 단어들인데요. 현재 최근 타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뛰어난 사람들, 희로애락을 초월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 되게 신기하거나 뭔가 아주 막 특출한, 어떻게 저런 게 있어,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되게 평상적이다, 평범하다. 사실 우리가 음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맛이 너무 강하면 계속 먹으면 이내 물리잖아요.
하지만 밥은 늘 먹는 거지만 언제나 약간 배고플 때 먹으면 그 맛이 꿀맛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담은 이 큰일을 이룬 사람들은 그 일상생활이 수수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뜻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지 어떤 외면적인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에 몰두하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은 삶 자체는 되게 담백하고 수수하죠. 그 사람의 정신은 아주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지만 말이죠. 저는 이 평범하다라는 이 얘기를 조금은 또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해요. 즉, 이 평범하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일관된 모습이라는 얘기는 기복이 없다. 예측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변호사 생활 초기에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잘못이 이런 게 있어요. 조 변호사 니는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 좀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재밌어 하는 일은 리서치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이 되게 좋아. 그런데 좀 어렵거나 좀 네가 하기 싫어하는 그 분야의 일은 이 결과가 너무 좀 안 좋아. 즉 성과가 너무 안 좋아. 네가 결과물이. 즉 니는 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일은 되게 잘하고 네가 좀 싫어하는 일은 너무 퍼포먼스가 안 나와. 너무 기복이 심해. 야, 그러면은 이 상사 또는 선배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어떤 일은 되게 잘하고 어떤 일은 완전히 망이고 이렇게 예측 가능, 이 일관성이 없으면 같이 일 못한다. 차라리 조금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일관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이런 거죠. 뭐 믿고 보는 영화, 믿고 보는 감독, 믿고 보는 배우.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마 7월 말에 이 탐 크루즈 형님의 그 미션 임파서블 이번 6편인가 아마 그렇죠. 그게 지금 개봉될 텐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좀 믿고 보는 야 그래도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믿을만해. 왜냐 일관되게 재미있고 일관되게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렇게 그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가 나온 그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보여주고 최고의 장면, 최고의 스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를 하는 거죠. 이렇듯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을 일관성이 있다. 막 이렇게 너무 업다운이 심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일관되게 간다. 저는 이렇게도 바라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랑 같이 하잖아요. 뭐 동업을 하든 아니면 밑에 직원을 부리든.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의 어떤 그 형태 자체가 이 사람이 보이는 형태가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고 피곤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연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좀 일관적이냐? 안 그러면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참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평범하고 색깔이 없는 듯 하지만 항상 저 자리에 있고 말을 하면은 꼭 실천을 하는 그런 듬직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그게 장자에서 말하는 또 이 책은담에서 말하는 지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장인데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천지, 즉 하늘과 땅은 저견히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나 그 기운과 활동의 계기는 조금도 쉬는 일이 없다. 일월, 즉 태양과 달은 밤낮으로 바삐 달리건만 그 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군자는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하고 바쁠 때 여유 있게 대응하는 멋을 지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뒤에 있죠. 앞에는 뭐 하늘과 땅이 어떻고 달과 해가 어떻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용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조금도 쉬는 일이 없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니까 자연은 지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야, 이거 뭐 너무너무 추워서 이 도대체 언제 봄이 오겠노? 라고 생각하는데 어김없이 3월이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어김없이 요즘은 뭐 6월만 돼도 너무너무 더워지잖아요. 이게 자연은 이 뭔가 그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군자는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하고 바쁠 때 여유 있게 대응하는 멋을 지녀야 한다. 통상 우리는 한가할 때는 빈둥대며 시간을 보내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막상 바빠지면 일에 쫓겨서 주변에 눈길조차 주지 못하죠. 이런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이걸 컨트롤하기보다는 막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죠. 급하면 급한 대로 내가 정신이 없고, 또 뭐 좀 뭐 여유가 있으면 탱탱 놀고. 사실 이런 식으로는 충실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서정주 님의 국화잎에서의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이 시를 뭐 읽으면서 별로 큰 감흥이 없었어요. 이게 뭐 시 질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에 보면 여기서 뭐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여기서 내 누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뭐 삶의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이제는 그걸 다 소화한 어떤 성숙한 모습을 뭐 담고 있다. 뭐 이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요 시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 한 번씩 이게 지하철 탈 때 지하철 문구에 이 시를 딱 보고 그러네. 야, 꽃 하나 핀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피는 게 아니구나. 이 시에서도 썼지만은 봄에는 소쩍새가 그렇게 울고 여름에는 비바람, 천둥 그렇게 또 울고 또 무서리도 내리고 이러다가 결국은 정말 젊음의 뒤안길에서 너무나 많은 인생의 모든 경험을 다 겪고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 찬찬히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누님 같은 그 꽃이 국화 아이가. 그러니까 이 국화 하나를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느냐. 그래서 이 참 시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저는 그걸 나이 들어서 느꼈는데요. 그래요. 이게 이 충실한 삶,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방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One night success. 하룻밤 성공. 이 one night success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갑자기 확 떨어지는 보너스 같은 이런 성공을 one night success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럼 이 영어 단어에서 one night success는 아주 조심해야 될 단어로, 조심해야 될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하룻밤에 그냥 뚝 떨어진 이런 성공은, 그걸 받은 사람은 이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쉽게 후루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도 내가 그걸 정말 내 노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몇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게 내 손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 소중함을 알고 고마움을 아는 것이, 말 그대로 하룻밤 성공, 원나잇 석세스로 내 손에 떨어진 것은 그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그 성공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자는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하고,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하라. 요거를 제 업무랑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요. 변호사들이 소송을 준비할 때 법원 가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물론 얘기도 해야 되지만, 보통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서면을 써요. 서면. 그거를 준비 서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변호사들이 뭐 재판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8월 10일이다. 그러면 준비 서면을 써서 한 늦어도 한 8월 6일이나 5일 정도에는 법원에 내야 돼요. 재판 날짜 한 4, 5일 전에는 법원에 내야 판사님들이 그거를 이제 일단 읽어보시고 재판정에 들어오시는데, 모든 변호사들의 공통적인 고민, 그 다음에 약점은 뭐냐 그러면 이놈의 준비 서면을 미리미리 잘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방학 숙제를, 자, 방학이 30일이다. 여름 방학이 30일이다. 그러면 보통 방학 숙제는 한 30일 정도 해야 될 그런 분량을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목표는, 원래의 이제 학교에서 내줄 때의 예상은 30일을 쪼개서 매일매일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숙제를 하라, 이런 컨셉으로 주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계약 앞두고 2, 3일 만에 막 숙제하느라 정신이 없고, 더더구나 일기도 몰아서 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학교 때 방학 숙제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할 때, 자, 그럼 변호사로서, 프로페셔널로서 소송을 한단 말이죠. 그럼 재판 날짜가 8월 10일이다. 뭐 보통 재판과 재판 사이의 텀은 한 달쯤 돼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오늘 재판 끝나고 한 달 뒤에 또 재판이 있다. 그러면 오늘 재판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미리미리 어떤 목차를 잡아서 서면을 써 나가야 이게 충실한 서면이 되는데, 급한 거 하나라고 다 밀어놨다가 또 재판 앞두고 마치 방학 개학을 앞두고 아주 그 뭐랄까 저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숙제를 하듯이 서면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변호사 업계의 비밀인데, 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꼭 빠지는 게 있어요.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목차 정해서 쓰는 경우하고, 막 시간에 쫓기면서 쓰다 보면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빠지는 게 있단 말이죠. 사실 그것은 프로페셔널로서의 점수를 따져보면은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죠. 그래서 마치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자에는 가을, 겨울부터 준비를 하듯이 군자는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바쁠 때 여유 있게 대응하는 멋이 생긴다. 그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그 구루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는 뭔가 투두리스트 작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과업, 내 태스크, 내가 오늘 뭘 할 거고 이번 주에 뭘 할 거고를 미리 써놓고 그것을 관리를 하는 그 과업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저도 업무를 하기 전에 하루에도 이렇게 전날 내일 해야 될 투두리스트를 써놓고 또 매일매일 투두리스트 가지고 이렇게 줄여가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투두리스트와 같은 전체적인 계획표가 없으면 항상 일이 펑크가 나고, 또 투두리스트마다 듀데이트, 언제까지 끝나야 한다는 걸 다 적어 놓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정된 듀데이트보다 한 하루 이틀을 더 땡겨 놔요. 그래야 그 날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좀 긴장을 하게 되니까요. 사실 인터넷이나 그 모바일 쓰시는 분들은 요즘 그 다양한 투두리스트,
다양한 투두리스트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 다음에 바로 이 군자는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하고라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투두리스트 활용을 좀 잘 하자. 그래서 미리미리 태스크를 준비하자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자 5장 그 뭐 귀에 거슬리는 말이 도움된다 그 얘기 드렸고 이제 7장 진짜배기 지인 도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평범함에서 어떤 일관성, 예측 가능성, 기복 없음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8장에서 한가로울 때 위급한 일에 대비하라 이 말씀까지 드렸습니다.